드디어 KOREA 남북 통일. 그날 북한 세습 정권은 사라진다. 파트 1. 기그림자 속의 협상. 배경 2029년 2월 서울, 베이징, 워싱턴, 모스크바, 도쿄. 1인칭 주인공 시점 윤지훈 청와대 전략실 작전참모. 한반도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미사일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속내를 읽지 못할 때 전쟁은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2029년 2월 11일 청와대 전략회의실. 스크린에 떴던 영상엔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날아오르던 중거리 미사일 한 기가 보였다. 출처는 자강도 무수달리. 방향은 동해, 속초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탄두는 실제 탄두가 아니었다. 블랭크탄으로 위장된 무력 시위입니다. 메시지는 단 하나, 우리를 잊지 말아줘. 나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방 안 공기는 냉랭했다.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 이젠 끝내야지 윤 실장. 그때부터다. 오퍼레이션 제로는 그렇게 시작됐다. 세계는 알고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엔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산 원심 분리기를 통해 고농 추구라늄을 확보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8형은 이미 실전 배치가 끝난 상태였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다 알고 있었다. 다만 각자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건드리지 않으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미사일이 동해를 가로지르는 순간 우리의 정치적 선택지는 단 하나로 압축되었다. 먼저 맞을 것인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극비 외교의 시작. 청와대 지하 브리핑룸, 일명 피닉스룸. 나는 안보실장 서기태와 함께 각국 외교 채널과 연결된 전용 회선을 열었다. 첫 번째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우리는 미군 기지 유지와 방산 계약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대신 한국 주도의 타격 작전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처음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미군도 북핵을 핵테러 분산 전술로 간주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제시한 4일로 정밀 타격 계획과 지휘부 제거 시나리오에 군사적 실익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국. 그들은 조건을 걸었다. 중국은 쉽지 않았다. 린샤오웨이 부국장은 나와의 첫 비공식 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실장,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북중 국경은 우리의 붉은 선입니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녀는 요구했다. 북한 자강도 인근의 중국계 산업단지의 투자 우선권, 통일 이후 최소 10년간 국경지역에서 중립적 완충지대의 조성, 그리고 중국계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 보장. 나는 침묵했지만 머릿속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우리는 중국이 무너지지 않게 해줘야 했다. 그래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었다. 러시아. 새로운 항로를 바라보다. 러시아 측 특사라라 아즈마르와의 만남은 의외로 수월했다. 그녀는 나와 과거 유엔 군사자문단에서 잠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다. 윤, 이번 일 끝나면 동해를 따라 올라가는 철로 우리도 함께하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하면 너희도 우리도 나쁘지 않잖아. 그녀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러시아는 극동 항만에 목이 말라 있었고 북한의 붕괴는 러시아 극동 전략의 기회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동해 북부 항만 일부 사용권과 천연가스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일본. 믿을 수 없는 동맹. 일본은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납북자 문제, 안보 불안, 경제 불균형. 그들의 조건은 명확했다. 우리는 통일 한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대신 재건 인프라 사업에 우선권을 주세요. 그들의 기술력은 필요했고 우리는 실용적으로 받아들였다. 준비는 끝났다. 2029년 4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오퍼레이션 제로는 군사작전이 아닌 외교적 전쟁의 첫 승리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른다. 그 뒤에 어떤 희생이 따를지, 얼마나 많은 선택이 도려졌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피해는 0. 성공률은 100. 실패하면 역사에서 지워진다. PART. 승작전 개시, 그림자 전쟁. 시점 2029년 6월,
작전 개시 30일 전. 1인칭 주인공 시점 윤지훈 청와대 전략실 작전참모. 우리는 절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퍼레이션 제로는 유엔도, 국회도, 심지어 우리 군 수뇌부 일부에게조차 비공개였다. 이 작전이 누설되면 북한은 즉시 대비 태세를 높이고 지도부 은닉과 미사일 선제 배치를 진행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작전의 핵심은 간단하다. 1단계. 핵시설 동시 타격. 2단계. 평양 지휘부 정밀 제거. 3단계. 북한 내부 개혁파와 연계한 무혈 쿠데타 유도. 그러나 간단한 작전은 항상 복잡한 사람들 때문에 실패한다. 정보전의 시작. 서울, 용산 국방정보사령부. 작전 실행 책임을 지고 있던 강여진 요원이 내게 보고서를 건넸다. 북내부의 GPS 재민 교란이 강화되고 있어요. 평양방어사령부에서 최근 무인기 침투를 이건 적발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급박했다. 그리고 우리 측 정보라인이 한 명 실종됐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희석, 북한 인민무력부 내 개혁파 장교. 그는 우리가 타격 후 쿠데타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열쇠였다. 확인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다가오는 시점. 작전 실행일은 2029년 7월 27일, 정전협정 76주년.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시간. 정확히 오전 10시 0분. 그 시각, 전 세계는 북한의 광장쇼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 사이, 우리는 위성에서 레이저 유도와 전파 간섭을 통해 미군 전략 폭격기와 한국형 초정밀 순항미사일을 비대칭 경로로 평양 북부의 4일로 타격 지점에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 제거 작전은 훨씬 더 복잡했다. 고스트팀. 윤 실장, 타격만으로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에게 흔들립니다. 서기태 안보실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가 말한 건 고스트팀, 실존하지 않는 특수부대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적도 없고 군번도 없다. 한미영 연합 특수작전 사령부가 비밀리에 양성한 인간 사라짐 작전 전문가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김정일 일가가 있는 벙커의 문을 열고 조용히 끝내고 나오는 것. 실패 시엔 절대 구조 요청도 할 수 없다. 중국의 압박. 그리고 문제는 린샤오웨이였다. 작전 15일 전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 윤 실장, 우리가 과연 이 작전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답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대놓고 말했다. 우리가 요구한 자강도 산업지대 경제특구화, 그리고 북중 완충지대 10년 보장.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문서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한중 북부협력구역 MOU 초안. 서명자는 대통령, 총리, 그리고 중국 외교부 부장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신들이 원한 건 이겁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성공해야 유효하다는 전제가 붙여. 린샤오웨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도 움직이죠. 그 대신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합니다. 미사일 경보. 그날 밤 2시 30분. 강릉 상공에서 북한 정찰 무인기가 포착됐다. 작전이 누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북한도 뭔가 감지했지만 전체 계획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었다. 장희석, 다시 나타나다. 작전 5일 전. 강여진이 울 것 같은 얼굴로 달려왔다. 윤 실장. 장희석, 응답했어요. 살아있어요. 그는 아직 준비돼 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끝낼 시간이다. PART 3. 전 그날 붉은 연기 속으로. 시점 2029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 오전 900. 1인칭 시점 윤지훈. 지금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평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세계 지도를 바꿉니다. 나는 핸드마이크를 내려놓고 서울 한남동 작전통제소의 스크린을 응시했다. D-0. 작전 시작. 스크린엔 전 세계 위성통신망이
공중에 숨어있는 폭격기와 무인기, 그리고 드론 정찰 데이터를 조용히 공유하고 있었다. 지금 평양은 퍼레이드 리허설 중이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 3세는 인민군 사열대를 지휘하기 위해 평양 외곽 지하벙커에서 광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는 몰랐다. 아니, 눈치를 챘지만 너무 늦었다. 952. 타격 개시. 알파 코드 발동. 해머-1, 해머-2, 해머-3. 지역. 하늘 위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동해상으로부터 침묵을 깨며 진입했다. 곧이어 한국 공군의 KF-21P 드론 편대가 4일로 지점을 비행 중인 북한의 대공 레이더를 동시에 교란했다. 958 함경북도 길쭉은 영변, 무산 인근 핵시설 6곳. 동시에 초정밀 타격 성공. 지하 벙커 3곳은 붕괴했고 그 안에서 작업 중이던 4기의 미사일은 폭발했다. 고열, 침묵, 정지. 북한은 핵능력을 상실했다. 고스트팀, 평양 진입. 이제 사람의 시간이었다. 고스트팀, 6인의 무국적 요원은 청천강 수로를 따라 진입했다. 그들은 평양 외곽 봉화산 지휘 벙커의 보안 코드를 장희석 중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목표는 김정일 일가와 상층부 5명. 민간인은 건드리지 말 것. 1008. 고스트팀은 영차 벙커를 확보했고 1012. 최상단 작전 지휘소에서 김정일 3세와 핵심 간부 4인 사망 확인. 북한의 정권 심장은 정지되었다. 1035. 북한 방송, 침묵. 그 시간 평양 TV는 갑작스럽게 송출이 중단되었다. 시민들은 처음엔 고장이겠거니 했지만 점차 도로에서 군 차량이 사라지고 군관들이 모자 없이 도망치듯 달리는 모습에 사람들은 이상함을 감지했다. 내부 쿠데타 발생. 그 시각 장희석이 지휘하던 평양방어사령부 일부가 무장해제를 선언하고 라디오를 통해 긴급군정위원회 결성을 발표한다. 인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총성이 울려선 안 됩니다. 우리는 외세의 압박이 아닌 내부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조선을 맞이해야 합니다. 각국 반응. 미국 한국 정부의 치밀한 평화작전에 경의를 표한다. 중국 우리의 전략적 이해는 존중되었으며 한반도 안정에 협력하겠다. 러시아 극동 개발의 새 동반자,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기대한다.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환영한다. 유엔 한반도에 즉시 평화중재감시단 파견을 결의. 통일의 씨앗, 조용히 움트다. 2029년 8월 1일 서울과 평양을 잇는 남북임시행정관리위원회가 발족된다. 북한 내에서는 총기류와 무장세력을 압수해 민간 치안으로 전환하고 한국은 식량, 의료, 에너지 지원을 시작한다.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고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현실에 눈시울을 붉혔다. 10월 고속열차가 평양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입에서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10월 3일 개천절 서울역에서 출발한 첫 고속열차가 평양역에 도착했다. 길가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손에 태극기를 든 아이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었다. PART-4. 결 이름 없는 통일, 코리아. 시점 2030년 3월. 작전 종료 8개월 후. 1인칭 시점 윤지훈. 통일은 선언이 아닙니다. 통일은 어느 날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조용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는 평양에서 살고 있다. 전쟁 없는 통일 이후 이곳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고속도로가 깔리고 인터넷이 연결되고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는 학교가 생겼다. 무너졌던 아파트엔 화장실과 수도가 들어왔고 거리에는 서울에서 올라온 푸드트럭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한반도 통합정부의 출범. 2030년 4월 15일 남북행정체계는 코리아 과도통합정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국회에는 평양 출신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입성했고 헌법은 북한 지역의 과거 정치범 수용소 존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진실화해배상위원회를 통해 사법적 정의를 실현했다. 누구도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입니다. 체제 통합, 그리고 감정의 통합.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지만 감정은 예상보다 느렸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은 왜 이렇게 느려? 라며 속을 태웠고 북쪽 사람들은 우릴 불쌍하게만 보지 말라며 눈을 피했다. 그래서 통합정부는 매주 남북교류 촉진일을 지정했다. 청년들이 함께 농촌으로 가고 의사들이 교대로 병원을 운영하며 가수들이 함께 콘서트를 열고 배우들이 합작 드라마를 찍었다. 2030년 9월 서울 평양 공동 제작 드라마 다시 고향이 방송되자 전국에서 같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는 풍경이 벌어졌다. 반발 세력의 소멸. 일부 극우 보수층은 이건 항복이다라고 주장했고 중국 내 강경파는 한반도가 미군 기지가 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평양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중국은 약속받은 경제특구 개발권을 받으며 서서히 입을 닫았다. 가장 큰 반발은 북한 강경 군부 출신들이었다. 하지만 1년간 이어진 인도적 통합작전으로 그들 대부분은 다시 총을 드는 대신 직업훈련소에서 중장비 기술을 배웠다. 한 소녀의 인터뷰. 통일이라는 말 요즘 안 써요. 우린 그냥 이제 하나잖아요. 그녀는 평양 출신 중학생이었다. 서울로 수학여행을 와서 경복궁 앞에서 인터뷰를 받고 있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는 그녀의 얼굴엔 전쟁도 이념도 분단도 없었다. 세계는 놀랐다. 독일 우리는 30년이 걸렸지만 코리아는 1년 반 만에 구조를 만들었다. UN 코리아 모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폭력 통일 사례로 남을 것이다. CNN 헤드라인. 노 플래그즈, 노 파이어. 하우 코리어 엔더드 70 이즈 어브 디비전 위사우트 어워. 노벨 평화상 후보 통일 설계 총책임자 윤지훈, 서기태, 강여진. 마지막 장면. 나는 한 장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는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다. 2031년 8월 15일. 한반도 연방공화국 정식 출범.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는 새 깃발. 하늘색 한반도 지도에 남과 북의 이름 없는 경계선이 사라진 깃발. 그날 우리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그저 코리아로 불렸다.